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주변의 아이디어를 특허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의 창업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금용필 교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이나 또 학생들은 등교를 하겠죠. 등교할 때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더 편리하게 갈 수 없을까?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갈 수 없을까? 뭐 이런 문제. 또 학교 가서도 문제가 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은 본인이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기를 권장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중심. 즉 학생이라면 등교,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그리고 방과 후, 그리고 가족의 생활에서 또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 문제들은 여러분 그냥 지나는데 그걸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잘 찾으면 재미있는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은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문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기타 아이디어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게 아니다, 남의 것이다 하는 걸로 생각해서 잘 까먹어요. 그리고 또 잘 버리고 또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보드판 마커, 즉 옛날 같으면은 분필이라고 하죠. 요즘은 보드판, 흰색 보드판이, 화이트 보드판이 있기 때문에 그 보드판 마커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마커가 뭔지, 마커는 화이트보드 위에 글씨를 쓰는 펜이라고 이렇게 의학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화이트보드죠. 보드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마커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죠. 근데 이 마커를 쓰는데 우리는 많은 마커를 써요. 쓰고 어떤 것들은 수업 중에 열고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또는 재활용통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고 또 옆에 펜을 꺼내 써요. 그러면 잘 나오면은 쓰고 안 나오면은 쓰지 않고 또 다른 걸 찾죠. 그래서 수업 중에 별거 아닌데 조금 짜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마크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교육 준비가 또 잘못된 같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강사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준비생일 수도 있겠죠. 이런 마크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이 마크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특히 마크는 한 강의실에도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다 사용된 마크들이 특히 뚜껑을 열고 두면은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버려야 되죠. 이런 문제성을 문구업체도 알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냐면은 문구업체에서는 모나미가 친환경 일환으로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모나미 펜을 수거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그린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 쓴 그 펜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너무 아깝다. 자사 제품으로 다시 회수해서 이걸 다시 재생해서 쓰겠다는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발상이고 기업체에서 볼 때는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은 모나미가 하고 있고요. 다른 문구업체들도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를 보면은 그런 그림백이라는 걸 먼저 문구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아랫단에는 5,000원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5,000원. 즉 요만큼 채우면 5,000원, 이 위에 7,000원, 만원. 채우면 채울수록 금액을 주고 피드백, 즉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품을 구매를 하고 다 쓴 걸 다시 리사이클링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인 어떤 문제냐? 뚜껑을 열고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쓰면은 나오지 않더라. 왜? 안에 있는 잉크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휘발성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뚜껑을 열 경우, 또 다선펜을 그냥 보드판 위에 거치대에 그냥 두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학생들과 찾았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보드마커를 많이 사용하면 교환을 해야 된다. 당연히 교환해야 되지. 새 제품을 사야 된다. 산다는 것은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보드마커를 잘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 색깔별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한 제품은 또 구매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준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자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를 보드마커를 칠판에 써봅니다.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보드마커가 총량 길이가 얼만큼 썼을 때 보드마커가 끝난다는 것들도 우리가 학생들과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써지더라, 어떤 제품이 가장 선명도가 높다, 어떤 제품이 가장 잘 지워진다, 어떤 제품은 지워지는데 잔상들이 남더라,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품별로 다양한 특성과 물리적 환경들에 따른 제품의 좋고 나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이쁜 무당벌레가 있죠. 무당벌레 형태를 가지고 착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무당벌레의 까만 점들 있죠. 저 점에 보드마커 펜을 꼽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당벌레 몸속에는 보드마커 충전액이 들어있고 보드마커를 꼽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색깔도 바로바로 보이고 찾기 편하고, 보드마커는 검정색이 가장 많이 쓴다고 보고, 검정색은 많은 양을 충진시킬 수 있도록 용량을 크게 하고, 작은 깨 쓰는 색깔들은 적게 해서 충진 양을 달리두면은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잊어먹는 경우, 그리고 다 쓴 펜을 확인하고 다시 버리고 또 색을 찾는 이런 경우도 없겠죠. 왜? 계속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충전된다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겠죠. 그래서 사용 후에는 이렇게 꽂아준다. 이렇게 그림에 꽂아준다. 그리고 색깔별로 충전할 수 있도록 자기 색깔에 꼽으면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완충이 되겠죠.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기도 편하죠. 우리가 새 건지 아니면 다 썼는 건지 구별이 바로바로 될 수 있죠. 당연히. 왜? 계속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 쓰기도 편하다. 그리고 색깔별로 충전이 되고, 그리고 보관도 편리하다. 그리고 또 여름 우리 무당벌레를 어떻게 해요? 자석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동해서 가까이 쓸 수도 있다. 이런 또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당벌레를 두고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보드마커를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자, 이런 무당벌레의 보드마크가 자석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시중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특허를 낼 수 있겠죠. 특허 내면 어떻게 해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허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 또 직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또 가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툴들이 많이는 있어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 툴들이 있는데, 그런 디자인 싱킹은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 공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세 번째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테스트 한 이후에 피드백을 해서 찾는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또는 어떤 데는 5가지 과정을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5가지 과정은 어떠냐? 공감을 하고, 공감이라는 것들은, 자, 문제가 있다는 것들, 이런 문제가 불편하다는 게 있죠? 그때 이게 뭡니까? 공감이죠. 공감 1단계. 공감을 하고 나면 공감하는 것들이 뭔지 문제를 정의합니다. 진짜 공감하는 게 뭔지를 찾는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펜들을 잊어먹는다. 펜들이 또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잘 구비를 하지 않는다. 또 많이 쓰는 색깔들을 충전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문제죠. 이런 문제를 있다는 걸 공감이 됐죠. 그리고 정말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찾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아이디어를, 즉 계속 충전할 수 있고, 또 한 장소에서 색깔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또 자석을 통해서 무당벌레의 모양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당벌레 모양을 만들고 충전 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고 나니까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요즘 같으면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만들어 봅니다. 시제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해보고 잘못되면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서 다시 점검하고 만들면 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계의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특허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명인에게 주는 권리다. 특허란 최초 발명을 한 사람에게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권리를 준다. 즉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못 만들게 한다. 또 복제 불가능하도록 하고, 단 쓰고 싶다면은 특허 낸 권리자에게 승인을 구하든가 아니면 특허를 매입을 해야 된다. 매매를 통해서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북돋우고 발명을 보호해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특허를 얻어낸 사람은 발명한 것을 마음대로 생산, 판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가지는 거죠. 내가 만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양도할 수도 있다.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던 아이디어를 잘 만들면 여러분이 특허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명했을 때는 되도록 빨리 특허청에 등록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고, 또 새로운 것들을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특허 등록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명 특허를 한 뒤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들 나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아니면 또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죠. 특허 출원이란 발명에 대한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가 이제 특허를 출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인 특허청에 제출해야 된다. 즉 특허 등록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허청에 제출하면은 내 특허가 등록이 되겠죠. 이게 출연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허권을 받는다 하는 것들은 특허권을 출연했다는 겁니다.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좀 전에 무당벌레 모양을 가지고 보드 마커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해 봅시다. 출연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산업에, 즉 강의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실현 가능성이 있죠.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충족은 출연하기 전에 미리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된다. 신규성. 자, 무당벌레를 좀 크게 만들어서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특허 권리 가능하겠죠. 이게 신규성이다. 세 번째에 갖춰야 될 요건으로서는 진보성, 즉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된다. 기존의 보드 마커에 대한 와를 더 선행, 앞에 된 기술, 보드 마커를 또 활용했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특허 여건인 실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 가지면은 특허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받나 하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되죠. 즉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하지만 이것도 전문가인데 의뢰하는 것이 편하겠죠. 전문가를 하면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신청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소송에 대한 관계들을 모든 걸 도와주죠. 변리사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주고 특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작성해 줍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이 되겠죠. 그 비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겠다는 조목조목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즉 특허의 세 가지 실현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때는 부족하다면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잘 만들면 특허를 낼 수 있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자, 특허를 알고요. 특허에 관계된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권, 즉 특허권이죠. 특허권은 새로운 창작이나 개발품들이 존속기간 20년 동안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20년을 가진다. 실용실현권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실용실현은 간단해요. 어떤 기계를 만드는 특허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보다 좀 더 편리하게 아까 얘기했던 특허의 세 가지의 기준점을 보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만든 제품보다 조금 일부를 개선해서 좀 실용실현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게 실용실현에서 10년의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실현은 존속기한을 10년 주는 겁니다. 이게 특허권인 거예요. 자, 어렵나요? 아까 특허는 20년, 실용실현은 10년. 이유는 실용실현은 특허보다 하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특허권에 좀 더 기능을 좀 더 추가한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특허권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무당벌레에 마카를 꼽아서 충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특허가 나왔다고 볼 때 이걸 어떻게 ICT를 융합해서 만든다. 이런 게 실현이 되겠죠. ICT를 융합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마카를 꼽았을 때 충전 다 됐을 때 불이 들어온다. 여기 ICT 융합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요? 특허치고는 조금 낫다. 새로운 신비성, 신규성, 진보성이 아닌 조금만 더 가미 됐다 보면은 실현으로 보는 겁니다. 충전불이 빨갛게 있다가 충전이 완충이 되면은 파란불로 싹 바뀐다. 된다. 또 이런 또 ICT를 또 접목할 수 있겠죠. 충전 색깔, 불, 또 소리를 넣는 겁니다. 충전이 다 되면 띵 소리 난다.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여기에 또 다양한 기능들, 뭐 시계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건 특허보다는 좀 하위에 있다. 그래서 실용실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용실현권이다. 10년 동안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디자인권 여러분 많이 보죠. 애플과 삼성이 디자인 많이 싸웠죠. 어떤 거? 삼성과 애플의 외부 디자인. 애플은 여러분 가장 많이 본 디자인이죠. 삼성 디자인들은 많이 바꿨어요. 휴대폰에 많이 모양을 바꿨는 이유가 애플과
디자인 특허 문제 때문에 바꿨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디자인권은 상당히 분쟁도 많지만 권리기한도 많이 줍니다. 20년. 제품의 디자인, 라벨의 디자인, 의류와 여러 가지 물품의 디자인적 요소, 즉 우리가 명품 디자인들 보죠. 옷에 대한 명품 디자인들, 어떤 제품들은 이런 것들을 모양을 넣어서 만든 것들은 고회사 제품이다. 이게 명품들은 디자인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 제품을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짝퉁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조품 짝퉁이 되죠. 그래서 디자인은 20년을 준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상표권.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제품들, 국내 롯데리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막 남들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표권이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10년의 기한 동안 상표권을 주면은 그 10년 동안은 상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표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상표권이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들을 좀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문제, 학생은 학생의 문제, 또 일반인은 일반인의 문제,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문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은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라고 나왔죠. 가정주부가 빨래를 빠는데 손빨래를 빠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동이를 두고 빨래판을 두고 엎드려서 빨던 빨래를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싱크대 위에 빨래판을 부착해서 빨래를 빨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펴고 기존에 했던 쭈그려서 빠는 빨래가 아닌 허리를 펴고 빨래를 한다. 그럼 좀 편리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되겠죠. 편한 빨래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빨래들은 세탁기 하겠지만 작은 손빨래들은 쪼그려서 하지 말고 싱크대에 있어 편하게 우리가 주방에 있는 싱크 말고 바깥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 있는 싱크대는 그렇게 빨래판을 또 만들면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될 수 있고 이게 특허 아니면 실용실한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의적 문제를 찾는 거고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서 특허를 갈 수 있는 길이죠. 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특허를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실용실현을 가질 수 있고 또 때론 디자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말고 고민하세요. 좋은 생각들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것들은 제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